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저는 영어 이름 안 쓸 것 같아요. 태효, 타홍. 저희 학과는 조별을 하는 학과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지옥 같은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술을 먹여야 돼. 하지만 조별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조별이 최악 그 자체니까. 나는 한국인보단 외국인이랑 영어를 쓰면서 뭐 하겠어. 그렇게 해서 영어 안 늘어요. 네, 안녕하세요. 리태입니다. 오늘은 영국 아트 디자인 대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알았다면 더 좋았던 것들 2편으로 첫 학기 자기소개 그리고 조별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학기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자기소개를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준비하세요. 준비할 거는 이름, 국적, 그 다음에 내가 BA 혹은 MA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BA는 학사죠. MA는 석사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석사에 입학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MA를 통해서 어떤 거를 공부하고 싶은지, 이 정도만 얘기하면 돼요. 너무 많이 준비하실 필요도 없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바꿀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저는 영어 이름을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테드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제 한국 이름은 이태헌이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7, 8년 전에 외국인들이랑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 회사 자체에서도 너 영어 이름 있어라. 왜냐면은 너 한글 이름을 그대로 표기하면은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불리우니까 태효, 타홍 막 엄청 많아요. 그럼 저는 못 알아듣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테드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이게 저 친구들도 많이 테드라고 불러요.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테드라고 살았지만 내가 이제부터 하는 아트워크, 디자인 워크는 내 이름으로 하고 싶은데 이거를 태헌으로 할까 테드로 할까. 내 공식 홈페이지는 태헌리.com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영어권이고 내 이름을 조금 더 쉽게 불리우게 하고 싶어서 테드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했고, 실제로 많은 애들이 한국 이름을 궁금해 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는 테드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영어 이름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본인이 영어 이름이 없었고 대학원 때문에, 유학생활 때문에 영어 이름을 만든다면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한번 딱 정해지면 바꾸기가 되게 애매해요. 약간 진짜 문신 같은 거야. 나를 테드라고 아는 사람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뭐 특히 아트 디자인 학교는 어떤 에고가 크잖아요. 어떤 자기라든가 어떤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지는 학교예요. 실제로 저는 그게 되게 작았는데 굉장히 커졌어요. 원래 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이름에 가요. 그래서 저는 본인 이름, 영어 이름 소개를 하는데 조금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별. 저희 학과는 조별을 하는 학과입니다. 네, 저희 학과는 조별을 하는 학과예요. 그래서 저희 학과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VR과 AR 그리고 AI 혹은 프로젝션 매핑, 그러니까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술을 내러티브를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에 더 중점을 둬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 공부를 많이 하는데 총 4학기로 이루어져 있고, 첫 3학기는 수업이 굉장히 인텐스하게 있어요. 그리고 1학기작, 2학기작, 3학기작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과에서 실시하는. 그리고 2학기작이 제일 중요하고, 1학기작이랑 3학기작은 약간 워밍업, 그 다음에 뭐 다시 운동 후에 스트레칭 하듯이 되게 간단한 거고, 3학기 내에 논문도 끝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매 학기 외부 프로젝트가 있어요. 다른 과랑 협업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또 튜터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오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근데 강사 개별적으로 가지고 오는 건 그냥 대충 해도 돼, 사실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학기별 프로젝트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남고 나중에 졸업할 때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첫 학기 프로젝트가 조별인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누가 누군지. 그래서 헤드 혹은 그 수업을 관장하는 사람이 그냥 랜덤으로 자기가 조를 짜요. 어떻게 조를 짜는지는 나도 몰라.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일단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높은 에고, 그다음 높은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첫 프로젝트를 해요. 다들 저희 학교는 네임드가 좀 있어요. 영국 왕립예술학교 네임드 없지 않지 않습니까? 세계 1위. 아무튼 저는 부심 없어요. 아무튼 그런 네임드가 큰 학교에 비싼 돈 내고 왔는데 다들 욕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고. 근데 조별이래. 근데 그거를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하고 싶은 걸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막 저는 정말 진지하게 자퇴하려고 한 5번 생각했어요. 전과하려고 한 10번 생각하고. 정말 진지하게. 열받네. 아무튼 뭐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 가지 팁이 아니라 연속된 팁이에요. 과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인 선배를 찾아요. 없으면 내가 말이 통할 것 같은 선배를 찾아. 그리고 술을 먹이든 커피를 먹이든 이 과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매년 달라지겠죠. 하지만 전 학년에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잡아서 일단 물어보면 당연히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나이스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건 얘가. 뭐 첫 학기는 조별이고 두 번째 학기는 좀 큰 프로젝트고 세 번째 학기는 뭐 작은데 논문이랑 같이 써야 된다. 이렇게 되게 나이스하게 얘기해 주고 그 안에서 어떤 지옥 같은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딥하게 가게 술을 먹여야 돼. 아니면 조금 친해지던가. 아니면 다이렉트하게 얘기를 해요. 나 어떤 최악의 상황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고. 그러면 보통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내가 최악의 상황을 피할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조별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조별이 최악 그 자체니까. 네, 울 것 같아. 아무튼 그 최악의 상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라면 일단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잘 알고 어떤 사람이랑 작업하기 싫은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작업하기 싫은 게 뭐 지각을 한다던가 참여율이 낮다던가 이런 거는 아무도 몰라요. 헤드도 모르고 그 담당 교수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스킬 세트가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다. 혹은 나는 이런 성격인데 이런 성격이랑 도저히를 못한다. 하여튼 그러면 그런 사항을 헤드라든가 조별 과제 책임자가 나한테 랜덤하게 조를 주기 전에 선수를 치는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랑 조를 하고 싶다고 메일을 쓰는 거예요. 되게 공손하게 써야겠죠. Dear something, I hope to you well. 그다음에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메일을 쓸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윗학년 누구로부터 우리가 조별 과제를 하고 첫 조별은 너가 랜덤으로 짜준다고 알고 있다. 근데 나는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하고 이러이러한 점에 강점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애들이랑 조별을 하고 싶다. 혹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진 애들이랑 조작업을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풀해서 난 못 견딘다라고 미리 이메일을 써요. 그러면 튜터는 오히려 반가워할 게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 정말 컴플레인이 말도 없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막 다 쥐어짜느니 그냥 괜찮은 조 하나 만드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일을 보내서, 근데 메일을 보낼 때 굉장히 공손하게 보내야 돼요. 그래서 메일을 보냈을 때 그래 좋아 이렇게 짜줄게 하는 튜터가 있고, 아니 나는 애초부터 니네끼리 조를 짜려고 했어 라고 얘기하는 튜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다들 랜덤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대신 튜터가 정해주는 거라면 정말 반갑게 그 조를 내가 원하는 폼, 적어도 내가 피하고 싶은 폼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비주얼적으로 강하니까 사운드적인 거 강한 걸 만나고 싶어. 혹은 뭐 다른 오퍼레이팅이 잘하는 애랑 만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럼 이게 너무 드림팀이 되니까 사실은 조금 너무 이기적이거나 앰비셔스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얘기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좋은 거잖아. 만약에 조별이 그냥 랜덤하게 짜졌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미팅을 하는데 잘 안 맞아. 그런 경우에 한국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다 나이스하고 싶어서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특히 그냥 그걸 안고 가려고 해요. 좆됐다리 좆됐다 이러면서. 그래서 욕을 하면서 그걸 안고 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초반에 얘기를 하세요. 인간적인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인간이라도 잡든가 작업에 욕심이 있으면 초반에 얘기해서 조를 바꾸세요. 그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조별 폼을 정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초반에 다 하는 걸 권장드려요. 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쵸, 조별은 엄청난 스트레스인 게, 아까 그 첫 조별이, 큰 조별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그걸 다 같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다 스캔을 하고 다 계산기 두들겨요. 아, 다음 작업은 얘랑 하고 싶다. 얘는 괜찮은 애네. 근데 그 조별이 망해서 잘 안 돼요. 그 조별에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갖고 있고 어떤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서도 아웃풋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웃풋이 안 좋다는 건 과정도 안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별 과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가시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최대한 바로 잡으세요. 튜터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저는 그걸 못했어요. 그냥 꾹 참고 막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로 간에 입장차가 있으니까 누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돈 내고 대학원에 와서 남을 서포터 해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다른 얘기로 헤쳐나가지는데, 외국인들이랑 첫 수업을 하고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얘기를 해요.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떤 걸 하고 싶다고. 근데 주장을 계속 하다가 영어로 얘기하니까 난 점점 언어가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니네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서포트 할게. 나는 기술적인 파트 할게. 그래서 내 아이디어를 담는 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런 점이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조별 과제에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절대 본인이 하고 싶은 바가 있고 이게 make sense 하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포기를 많이 했었어요. 얘기를 하다가 영어가 딸리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 알겠어. 오케이, 나는 그러면 비주얼 볼게. 이런 식으로. 그게 굉장히 되게 아쉽고, 그런 과정에서 내 영어도 늘 수 있었던 건데 그 과정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걸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해서 저는 비주얼이나 다른 기술적인 거는 배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짚고 넘어갔어야 됐네요. 영어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첫 조별에서 첫 학기에서 또 이거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외국인과 특히 서양인과만 친해지려는 애들이 있어요. 한국인들 조금 배척하고. 근데 그게 과 파이가 크면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과가 막 한 20명 이 정도 내외라면은 저는 한국인끼리 작업하는 걸 왜 마다하는지 모르겠어요. 친해지는 건 외국인이랑 친해져도 돼. 그냥 친구로서 얼마든지 친하게 지내는데, 결과적으로 아트 디자인 학교에 들어와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영어로 사용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은 아웃컴, 작업물이 잘 나와야 돼요. 과정이 중요하다지만, 과정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과정도 결과에 포함이에요. 아웃풋에 포함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결과랑 과정 모두가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깊고 보다 진실된, 보다 100% sure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끼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저희 과는 한국인이 저 혼자밖에 없어서 그걸 못했어요. 근데 어떤 인도인 2명이 있었는데, 둘이 해서 인도에 대한 얘기를 풀더라고요. 근데 정말 부러웠어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사유하고 공통된 주제의식,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팀플을 꼭 해야 되는 조에서는 정말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있다면 작업을 하는 걸 마다하지 마세요. 한국인들끼리. 나는 한국인보단 외국인이랑 영어를 쓰면서 뭐 하겠어. 그렇게 해서 영어 안 늘어요. 뭐 친구는 사귈 수 있겠지만. 예, 진짜 아트 디자인 학교에서는 영어 안 늘어요. 제가 미리 얘기 드립니다. 왜냐면 아트 디자인 학과는 시험 보는 게 없어요. 이게 막 적어서 막 외워서 페이퍼 쓰고 막 발표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있으면 영어가 쭉쭉쭉 올라가는데 우리는 발표는 하겠지만 발표를 위한 준비는 디자인, 비주얼, 뭐 백업, 그 결과물에 대한 백업 이런 것만 준비하기 때문에 툴은 늘어도 영어 스케일은 많이 안 늡니다. 네, 다른 대학원에 비해서. 그래서 영어는 따로 공부해야 돼요. 저도 공부하고 있고 안 돼서. 네, 근데 뭐 제가 다른 유튜버 분 보시니까 뭐 영국 약대생 블로거, 제 이름 까먹었는데 그분도 보고 다른 분들 보면 막 공부한다고 엄청 적고 엄청 외우고 이래요. 그러면 적어도 그 단어는 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에세이 형식으로 안 보고 써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늘겠어요. 네, 아트 디자인 학과는 절대 안 냅니다. 저희는 아웃컴이 늘어요. 그러니까 영어 안 느니까 뭐 영어가 그렇다고 안 느니까 외국인 친구를 만나야지. 뭐 그거는 본인 선택이죠. 근데 외국인, 한국인, 뭐 아시아인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합시다. 그렇게 다 따지다 보면 제가 따진 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따진 당했다는 게 아니라 네, 오늘 마무리가 좀 두서가 없었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 입학하면 자기소개할 때 뭐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가세요. 근데 제가 영어 이름을 쓸지 한글 이름을 쓸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학교에 조별과제가 있다면 그걸 담당하는 교수한테 미리 메일을 보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이랑 조별을 하는 게 내가 안전하다라는 뉘앙스로 공손하게 메일을 보낸다면 적극 반영해 줄 거예요. 그게 아니고 랜덤하게 조가 짜여졌거나 우리끼리 조를 짰는데 그 조가 쓰레기다. 그러면 그걸 내가 감내하려고 하지 말고 튜터와 항상 상담을 하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별과제를 할 때 영어로 토론을 한다던가 의견을 나눌 때 영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조별과제 또 할 때 한국인들이랑 조별하는 걸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건 좋은 기회입니다. 외국인들이랑 조별하는 것도 기회겠지만 한국인들끼리 작업하면 퀄은 끝장나요. 한국인들도 스케일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이번 클립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운을 빌어요.